맹자, 세상을 말하다 송초로 지음. 유가의 시조는 공자이지만 유가의 이상을 체계화하고 학문으로서 성립시킨 사람은 맹자라고 할 수 있다. 덕치의 이상, 그 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한 본성의 이상,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우기 위한 수양론의 전개와 인류 교육에 대한 논해 등 맹자는 유학 사상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맹자는 맹자가 직접 지은 것일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학과 논어에 이어 이번에는 맹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 맹자, 세상을 말하다의 내용 중 일부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 후한의 조기, 남송의 주의 등은 맹자를 맹자 자신이 직접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의 임신사나 한유, 송의 문헌통고 등은 맹자 사후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와 만장 등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제자들이 편집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 처음으로 맹자의 줄을 단 사람은 후한의 조기이다. 조기는 맹자 7편을 각각 상하로 나누어 14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맹자의 체제로 정착되었다. 유가의 시조는 공자이지만 유가의 이상을 체계화하고 학문으로서 성립시킨 사람은 맹자이다. 맹자는 맹자의 사상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덕치의 이상, 그 덕치를 가능하게 하는 본성,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우기 위한 수양론의 전개와 인륜 교육에 대한 논해 등 유학 사상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자는 대략 기원전 551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경에 죽었으며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가들에 의해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로 분류된다. 공자는 춘추시대에 살았으며 맹자는 전국시대에 살았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이며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인 기원전 222년까지이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피로 피를 씻는 참혹한 전쟁의 시대였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에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았다. 그는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간을 힘들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인간에게서 찾았다. 그 한 예가 극기복례이다. 극기복례는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것을 뜻한다. 극은 이긴다는 것이고 기는 몸에 있는 사욕을 말하며 복은 돌아간다는 것이고 예는 남을 대하는 도덕 법칙이다. 공자는 사람의 충동은 예와 의로서 조정해야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예의로서 나날이 극복하는 길이 사람됨의 길 곧 인이 되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충시키면 곧 도적 사회가 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보다 좀 더 인간의 내면에 치중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훼손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훼손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오감의 발달은 이기를 불러온다고 했다. 선한 본성의 훼손은 오감의 발달에 따른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맹자는 이기적 마음의 문제점에 대해 맹자맨 첫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맹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기임을 이기를 맨 첫 장에서 다룸으로써 알려주는 것이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에게 있어 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의는 인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의 노력이다. 태어날 때 선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더라도 인간은 자라면서 오감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이기적 마음의 발달로 선한 성품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고 온 본래의 성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맹자 공손추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이며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다. 의는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의를 반복하는 것을 지비라 하며 지비가 이루어지면 덕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 곧 인이 된다. 인의 의미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로 가든 로마로 가면 그뿐이니까 말입니다. 사이비를 부르는 사회. 만장이 바라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자는 오직 향원뿐이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시끌시끌하며 말은 행실을 살피지 못하고 행실은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구나. 행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고단하고 각박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맞춰 살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나 들으면 되지 하면서 덮어놓고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행원이다. 만장이 말하였다. 한 고장 사람들이 모두 후덕한 사람이라 칭하면 가는 곳마다 후덕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공자께서는 그런 사람을 덕의 적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비난하려 해도 거론할 것이 없고 꼬집으려 해도 꼬집을 것이 없을 정도로 세속의 흐름에 동화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그의 처신은 마치 충신한 듯이 보이고 그의 행동은 청렴결백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므로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덕의 적이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이비를 미워하는데 가라지를 싫어하는 것은 별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처세에 능한 자를 싫어하는 것은 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말 잘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신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적나라 음악을 싫어하는 것은 정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자주색을 싫어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향원을 비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하셨다. 군자는 상도로 돌아갈 뿐이니 상도가 바르게 확립되면 서민이 선에 흥기하고 서민이 선에 흥기하면 사특한 무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맹자 진심장구하 제37장. 백성이 가장 소중하다. 백성이 가장 귀하다. 땅의 신, 곡식의 신을 섬기는 일을 맡은 정부는 그 다음이다. 임금은 가장 가볍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꾸어 세운다. 희생이 이미 마련되었고 기장과 여러 곡물이 이미 정결하여 시기에 맞춰 제사 지내었지만 가뭄과 홍수가 생기면 사직을 바꾸어 세운다. 맹자 진심장구하 제14장. 왕이 백성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왕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며 왕이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면 백성도 왕의 근심을 근심한다. 맹자 양해왕장구 하 제4장. 인과 의를 모르는 군주와 간신배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과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인문과 고전을 읽고 있을까요? 맹자와 같은 고전을 읽고 있는데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